시장님, 고양시에 이렇게 자원봉사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 고양시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정책이 있다면 어떤 정책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은 고양시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오랫동안 하게 되면 주차장을 무료로 쓸 수 있게끔 하는 이렇게 인센티브를 제공했었는데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 그렇다면 오래 하신 분들한테 이거를 돌려드리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이제 고양페이를 만들고 나서 거기에 담아주는, 그러니까 100시간 이상을 하게 되면 일정 금액을 환원해주는 식으로 요새 이제 정책을 더 확대했습니다. 김한기 선생님, 예. 이런 고양시의 자원봉사자 이런 정책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셨나요? 예, 자원봉사센터하고 이런저런 활동을 같이 한 게 있어가지고 듣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 직원들도 365에 가입되어 있어가지고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는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좀 더 많이 필요한 영역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좀 활성화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거나 아니면 좀 더 자원봉사자들이 시민들이 더 많이 영역에서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실제 많은 경우에 보니까 자원봉사에 관심이 있고 하고 싶은데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몰라서 그렇다. 예. 네. 근데 그분들한테 이런저런 이제 교육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현장 중심적인 체험적인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많은 경우에 이제 교육을 듣고 그리고 봉사를 신청해서 현장에 가서 이게 필요한 건가? 라는 느낌을 갖는 회의적인 의아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참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첫 경험의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지속적으로 후속 활동을 하지 않는 것들이 참 많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현장 중심적인 교육을 통해서 내가 실제 필요한 것이 뭔지를 스스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교육이 참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원봉사센터 덕양 분소를 개소했는데 얼마 전에 이런 것들은 현장에 가깝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의미가 있다. 사실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종합운동장 안에 있어서 일반인들이 거기 접근하기가 참 어려웠었는데 가까운 데 오니까 더 쉽게 찾아와서 자원봉사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봉사 활동을 좀 더 활성화하는 예로서 제가 그냥 저희 병원 자랑을 하나 해도 될까요? 저희 병원은 매년 전 직원이 의무적으로 1회 봉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거는 공과 처리해 주면서.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봉사는 하고 싶은 선한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더라고요. 직원들로 하여금 봉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했더니 참여했던 학부모인 직원들이 아이들과 함께 재방문해서 정기적인 봉사를 다니는가 하면 또 저희가 한 곳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쓰레기 재활용 분리작업장에서 분리작업을 했었는데 진짜 냄새가 엄청납니다. 그곳에 하다 보면. 거기를 다녀왔던 젊은 여직원들이 자기 남친이 소주병에다 담배꽁초를 넣는 친구라면 결별하겠다. 라는 그러면 안 그러한 되죠. 후일담 그거를 내부 게시판에 올리기도 하는 거 보면 현장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요. 그런 것이 결국은 더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자원봉사에 활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김한기 선생님께서 이제 자원봉사 현장에서 경험했던 얘기들을 지금 주셨는데 이런 제안을 좀 받아들여서 이 자원봉사 정책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하고 아니면 또 앞으로 이런 계획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을까요, 시장님?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자원봉사 하려고 해도 막상 자원봉사자를 받는 현장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단일화되어 있어요. 몇 가지 쓰레기 줍고 청소하고 단체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그런 것보다는 지금 자원봉사 손길이 필요한 것은 더 기능이 있거나 내지는 좀 더 심화되어 있거나 이런 쪽인데 그런 쪽에 가려고 그러면 이제 자격이나 뭔가 필요하고 일부 시설들 정말 이제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요양원이나 이런 데들은 자원봉사가 많이 필요해요. 근데 거기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인성이라 할까? 그렇지만 실습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받질 않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는 일순위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이 오면 거기에 계신 분들하고 괴리감이 생겨서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 자원봉사를 저희들도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화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단계를 거치면 요걸 갖다가 다른 쪽으로 안내해드리고 요 단계는 새로 처음 시작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배려하고 이런 쪽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시장님, 근데 이제 지금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경험과 지식과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적재적소 잘 맞는 자원봉사 활동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예가 고양시에서도 있을까요? 자원봉사 센터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까지는 안내를 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자원봉사 오랫동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 표창을 하게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시상을 할 때 그분들 자리에 가서 드렸어요. 이제 왜 그랬냐면 그분들은 항상 남한테 내어주기만 했기 때문에 제가 가서 드리는 게 맞겠다 해서 이렇게 자석마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드렸는데, 두 분이 부부가 이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이 퇴직을 하시고 지금까지 한 20여 년을 서가에 이제 책 제자리에 꽂아서 이렇게 넣는 거, 이 봉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오래 하셔서 이제 그만 하셔도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게 아니고 너무 좋대요. 그러니까 이 도서관에 와서도 너무 좋고, 그리고 도서관에 내가 가면 제일 고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직원들도 바뀌고 그런 것도 그렇고, 어쨌든 보다가 이렇게 놓고 한 거를 나는 어디 있는지가 대충 아는 거잖아요. 근데 새로 오신 분들은, 봉사하시는 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어디로 찾아다녀야 되고 이런, 그래서 야, 이게 노하우 있는 분들이 그 적재적소에 맞게 그 자원봉사를 하면 훨씬 효율성도 뛰어나고 또 그 자체의 의미를 느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김학의 선생님 오늘 이제 제준재단 TV에 나오셨는데, 고양시에 이제 많은 시민분들에게 자원봉사 활동 이런 거다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와 또 시장님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 예, 두 가지를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께 뭐 정책 제안이라 그럴까 뭐 그런 걸 한다면, 지금 코로나 전국에서 사실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취약계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미동력 이주 노동자들은 자기가 외부에 드러나는 걸 싫어하고, 그들은 작업 공간이나 이런 것이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금지어인 산밀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미등록이기 때문에 또 공적인 영역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한계점은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이 국내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니까 그들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정책을 좀 검토해 보셨으면 어떨까라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가족 단위의 봉사를 독려하기 위해서 가족과 직장이 함께 봉사하는 그런 곳을 찾아내서 그것을 좀 더 확산하고 독려하기 위한 방법은 칭찬 릴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직장이나 그런 곳을 찾아내서 소식지에다 좀 알려주고, 또 그런 것을 그런 가족이나 직장에다가 좀 더 많은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아까 봉사하셨던 애덕의 집 그 앞에 보면 소울 작업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만드는 케이크나 쿠키 같은 거를 작지만 선물을 하나 해주면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님 이제 마무리로 우리가 고양시에 자원봉사자들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제 그분들을 다 일일이 좀 찾아뵙고 또 감사 인사도 드리면 좋겠지만 또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니 우리 이 제준재단 TV를 통해서 인사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인사 전에 그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셔서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미등록이거나 불법 체류자거나 그러면 사실은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래가지고 경기도에 있을 때 이주민 인권 지원 조례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미등록이 돼도 우선은 병원은 갈 수 있게 하자, 그리고 학교는 갈 수 있게 하자, 이 두 가지를 저희가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못 담은 게 신고를 못하게 하자. 이게 왜 그러면 불법 체류자니까 신고를 하게 되면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만난 분이 누구냐면 이국정 교수예요. 그때 이제 이국정 교수가 아주대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안산에 있는 반월공단에서 근무하시던 분 중에 한 분이 팔이 절단이 된 거예요. 이걸 봉합수술했는데 5천만 원이 들어간 거죠. 이 돈을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대학에서도 못 내고 거기서도 못 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에는 먼저 우리가 해주고 구상권을 청구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검토를 하다가,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조례에는 명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상위법이 없으니까. 이번에 마찬가지로 고양시에서도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많이 있어서 사업장 내에 있는 모든 분들을 코로나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했죠. 그래서 불법 체류들이 와도 저희들이 이제 저기를 안 해서 사실 등록자의 1,500가 많이 와서 받았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국제적으로 여론이 어떻게 그걸 받게 강제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저는 정말 당황스럽다는 생각을 해요. 자기네 나라는 그런 거 해주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이게 왜냐면 주거 환경이 특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분들이 한 분이 감염이 되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희생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선제적으로 PCR 검사를 해드렸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불법이니 합법이니 이런 체류를 따지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재난지원금 줄 때도 미등록자도 여기에서 실제 사실혼 관계가 있으면 이제 다 드렸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충분하게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는 그 정책에 꼭 담아내고 싶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사실상 고양시가 자원봉사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약 30만 분 정도가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만들어가는 것들이 너무나 사회를 풍부하게 해주시는데 단 하나 이제 우리도 자원봉사가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이런 쪽에 현장들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함께 해나간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따뜻한 고양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이야기 손님으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제순대담 사랑합니다.